네, 3주차 신라의 건국과 멸망 오롱에서 3년까지 경혜왕릉까지 한번 봅시다. 우리 학교가 여기 보이죠, 그죠? 우리 학교가 보입니다. 우리 학교가 보이고 저번에 그 박혁거세 하면서 오롱을 잠깐 다뤘었죠, 그죠? 오늘은 그래서 뭐 오롱 사진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 그냥 원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예,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박혁거세 탄생설화가 왔기 때문에 그림만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통은 이제 걸어가도 상관없어요. 걸어가도 상관없어요. 그죠? 이렇게 와서, 자, 이렇게 오면, 자, 여기가 나정입니다. 그죠? 여기가 나정이고요. 도보로 뭐 3분밖에 걸리지 않네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여기가 이제 난간마을이거든요. 난간마을.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일성왕릉입니다. 그죠? 한 12분 정도 걸리네요. 그죠? 12분 정도 걸리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난간마을이 우물이 있고요. 그 다음, 자, 여기서,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가 지금 빈트가 보이시죠? 그죠? 여기가 빈트가 보이는 여기가, 그 난간사지 단간지주가 있고요. 이제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죠? 요 길로 쭉 끌어가지고 오시면, 그죠? 뭐 시골길이라서 꼬불꼬불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옛날 사진이라서 이제 발굴을 하려고 하는데, 그죠? 이거 차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그죠? 13분이 걸리네. 그죠? 여기 차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차는 이쪽으로는 가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걸어서 나오시면 여기 이제 포석전까지 이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포석전까지.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한번 제가 본다면 뭐 이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죠? 여기 주차장까지 여기가 이제 매표관까지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돌아볼 포석정이고요. 자, 포석정 여기에서 지방릉은 또 가까워요. 바로 이쪽에 있어요. 그죠? 지방릉이 여기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면 지방릉이죠. 그죠? 불과 가까워요. 3분 요 정도 나와 있죠. 그죠? 3분 정도고. 그다음 저 우리가 지방릉에서 가서 걸어 가신다면 이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호수를 지나가지고 여기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쭉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어가지고 자 여기 삼릉에 보이죠. 그죠? 여기 이제 삼릉까지 하셔야 됩니다. 삼릉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산길이니까 제가 쭉 한번 꺼볼게요. 쭉, 쭉 한번 꺼볼게요. 자,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여기 산불사 있고요. 망울사 있고요. 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오시면,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죠? 이쪽은 산길이에요. 산길. 자, 한 12분 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차를 가지고 가신다면, 그죠? 차를 가지고 가신다면, 자, 여기서 돌아져 나와야 돼요. 창림사지에서 이렇게 다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산불사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차를 태우고 타고 여기 주차를 하시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저 걸어가신다면 뭐 여기서 가깝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가깝죠. 그죠? 그래서 최종 목적지는 이제 경의왕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자 도보로 보기가 상당히 그죠? 저 하루 코스 좀 되겠죠, 그죠? 한 오전, 오후 이렇게 이제 걸어가시고 여기서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시내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경주시에서 그죠? 월정교 있죠? 월정교에서 이쪽으로 걸어가지고 쪽으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죠? 여기 원래 터널이 아니었는데 다시 이제 사서 이제 터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아니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도 됩니다. 남산에서 남산 둘레길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 삼릉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3주차 신라의 건국과
멸망. 이제 오릉에서 이제 경해왕릉까지 아까 전에 이제 지도로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그 오릉 사진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그 오릉 사진을 보지 않고요. 저 오릉은 그 5명의 사람이 묻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릉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박역거세 거스간 알령왕비, 그다음에 아들인 남해 차차웅, 그죠? 남해 차차웅, 그다음 아들인 누리왕, 그다음에 파사 이사그 이렇게까지 5명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그 박역거세가 이 돌아가실 때 그 상황이 이제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냥 죽었을 때 저 임금이 이제 죽는 것을 이제 그 붕한다거든요. 붕. 그죠? 임금 붕자를 씁니다. 붕. 그러니까 이제 붕어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일반 사람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죠. 그죠? 하늘로 올라갔는데 7일째가 되는 날 그 유체가 땅에 떨어진다 그랬죠. 그죠? 이때 아령왕후도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나라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이 시체가 조각 났으니까 이 모아서 이제 장사를 다시 지내려고 하는데 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뱀이 나타나게 돼서 사람을 쫓아내고 막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 5조각 난 몸을 각각 따로따로 장사를 지내니 이름을 오릉이라 하였다. 그리고 또 뱀이 나타나서 사릉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그냥 삼국사기에는 그냥 혁거세 거서관과 아령부인, 두 번째 왕인 남해 차차웅, 세 번째 왕인 유리이사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왕인 화사 이사금이 죽자 사령원에 묻었다고 이렇게 그냥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 렁원이라고 그러죠. 그죠? 임금이 묻히는 아니면 그 왕위에 준하는 그런 사람들이 묻히는 것을 이제 뒤쪽에 이제 원자를 많이 씁니다. 원자. 원자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령원이라는 것은 이제 이 초기에 이제 박씨들이 이제 그 죽으면 이제 그 왕릉을 쓰는 그 하나의 그 공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령원이라고. 근데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박역거세의 탄생설화는 말이 했지만 그 뭐 이 사람이 떤 왕인가? 그죠?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그러면 이제 맨 처음 나라를 열었으니까 그 시조잖아요. 그죠? 일대왕이잖아요. 그럼 이제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육부천장에 모여서 그죠? 덕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 그랬죠. 덕. 그래서 백성을 위하고 강압이 아닌 훌륭한 덕으로서 나라의 기틀을 잡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령왕후도 이제 그 탄생설화가 있다시피 이 두 사람을 이제 두 성인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성인. 그죠? 아주 거룩한 사람. 이 성인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제 육부를 조로조로 다니면서 그죠? 농사와 누에치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농사와 누에치기라는 것은 농사는 이제 먹을 것, 누에치기는 이제 누에고치에서 이제 실을 빼서 이제 옷감을 짓기 위한 거죠. 그죠? 뭐 누에에서 이제 실을 빼내면 그게 이제 비단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외인들이 이제 침범하려 하려다가 박역거세가 거룩한 덕을 지니고 있다는 말만 듣고 이제 물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낭낭의 군사들이 쳐들어왔는데 밤에도 문을 잠그지 않고 그 다음에 노젓가리 이게 노젓가리는 이제 추수를 하고 난 벼를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노젓가리라고 합니다. 그 노젓가리가 그대로 쌓아둔 것을 보고 아 진짜 이 도가 있는 나라구나. 그죠? 도가 있는 나라라 해서 쳐들어온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동옥조 물론 이 일반 사람들도 이제 두 성인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동옥조에서도 이 두 성인이 태어났다 해서 이제 이 신라의 날을 바치기도 하죠. 그게 뭐 고민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죠? 뭐 이것만 봐도 이제 노젓가리에 그대로 쌓인 것을 보고 도가 있는 나라다. 뭐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뭐 마찬가지죠, 그죠? 서양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게 커피숍에 전화기, 휴대폰, 명품백 이걸 그대로 두고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그럽니다. 그죠? 참 드문 민족이죠. 이런 민족이.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 이제 남해 차차홍입니다. 이렇게 묻힌 아들이 남해 차차홍인데
근데 해코세의 거서관의 이제 아들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름이 이제 거서관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또 이제 왕의 명이 이제 차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차창은 신라의 말로 임금을 뜻하는 말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자충이라고도 합니다. 자충이라고. 근데 이제 당시 신라 말, 그러니까 방언으로 신라 방언으로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무당. 그럼 이제 당시 사람들은 이제 무당은 이제 귀신을 섬기고 이제 제사를 모시, 모시게 되니까 자주 이제 두려워하고 공경하게 되니 이제 드디어 존장자를 부르기를 자충이라 불렀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차차홍이라는 이름 속에서는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왕으로서의 그 개념보다는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그 개념이 많이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 뭐 남의 차차홍 같은 경우는 이제 이대왕이니까 시조묘를 이제 세우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때 석탈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기록에 보면 이제 자연재해가 들어서 백성들이 굶주리자 이제 곡식의 창고를 열어서 이제 백성을 구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또 뭐 코로나라 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나눠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라는 이제 개국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이제 백성들이 이제 굶주리니까 곡식 창고를 열어가지고 이제 구유를 하게 되는 거죠. 아주 바람직한 왕이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유리 이사금인데 유리왕이죠, 유리왕, 유리 이사금. 근데 사실 신라의 깃털은 이 유리 이사금이 전부 다 잡습니다. 자, 그 남의 차창홍의 아들인데 처음에 이제 그 남의 차창홍이 자신의 이제 매부죠. 유리왕의 매부가 되죠. 그죠? 남의 왕의 사이가 되고 이제 타레에게 왕위를 양보했어요. 그래서 타레는 사양하면서 이제 성스럽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이가 많다고 하니 이제 서로 떡을 깨물어 시험해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떡을 안 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리의 이제 입금 즉 입자국이 많이 나왔으므로 이제 유리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사금이라는 명칭이 왕의 칭호로 사용되게 된 거죠. 그래서 입금 이렇게 표현은 이제 입금이죠. 그죠? 떡을 물면 이제 이자국이 났겠죠. 그죠? 금이 남는다. 한자로 7이라고 하는데 입금. 입금이 이제 임금으로 이제 말이 변해가지고 이제 임금이 된 거죠. 그죠? 왕은 한자이고 임금은 우리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이라는 말 뜻 안에는 떡을 물어서 이제 입자국을 세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유리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왕도 이제 아버지의 그 이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아가지고 이 이제 신라라는 그때는 뭐 이거 범위 더 좁았겠죠. 자, 나라를 순시하다가 이제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이제 굶주리고 얼어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왕이 그걸 보고 자신을 한탄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능력이 미천하여가지고 백성을 능히 잘 살피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늙은이와 어린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있구나. 이게 다 나의 죄다. 그죠? 뭐 임금이 나의 부덕이요. 뭐 이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자신의 옷을 벗어가지고 이제 덮어주고 밥을 주어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겪은 이후에 이제 담당 감청에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보시면 이제 사회적인 약자가 되겠죠. 호라비, 호러미, 부모 없는 아이, 구하죠. 자식 없는 늙은이, 독거노인, 늙고 병들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이문하고 양식을 나누어 주어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이제 배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사회 보장, 사회 복지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알게 된 이웃 나라 사람들이 신라로 많이 옮겨오게 됩니다. 그죠? 많이 옮겨오게 되고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고 백성들이 이제 살기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뭐이 시절에는 이제 농경 사회니까 사람들이 인구가 늘면 늘수록 더욱더 도움이 되겠죠, 그죠? 나라가 강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도솔가라는 이제 노래가 지어가지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사실상 신라의 기틀을 확립했는데, 자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육부의 이름을 바꾸어주고 성도 내려줍니다. 뭐 최씨, 해씨, 이씨, 설씨, 정씨 이렇게 내려주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관을 설치하고 신라 관당의 17등급을 이때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추석 연휴이고 자, 얼마 전에 또 어제 혹은 수업을 들으시면 아랫게 이제 추석이라서 추석을 다 지냈을 건데 추석의 유래도 이제 유리왕 때 생기는 겁니다. 왕이 이제 육부를 정하고 이제 반으로 나누는 거죠.
왕의 딸로 하여금 이제 각부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무린을 짜려서 편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물론 음력이겠죠. 7월 16일부터 매일 아침 그 큰 부의 뜰에 나와가지고 길상, 즉 배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짜기. 한 달이 지난 8월 15일에 서로 이 짠 길쌈을 가지고 많고 적음을 가려서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축제의 장이 되겠죠. 온갖 노래와 춤이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고, 이때 행사를 이제 가배라고 해요. 가배. 이 가배가 바로 이제 추석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가배, 가위, 그다음에 한가위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한은 뭐 참고로 이제 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8월 한가위라 그러는 거죠. 아, 아주 큰 명절이다. 아주 큰 축제의 장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물론 이때 진편의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단식을 하며 말하기로 했죠. 횟소. 뭐 슬프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죠? 횟소, 횟소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너무 슬프고도 아름다워서 후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따라서 노래를 지으니 횟소곡이라 했는데 물론 이 횟소곡의 내용은 전해오지 않습니다. 자, 유리학도 보세요. 유리학도. 자,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신라의 기틀을 쳐봤는데 죽기 전에 또 탈해에게 자신이 죽으면 탈해에게 왕위를 넘겨라. 뭐 이런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 이제 4대 임금은 자, 석탈해로 넘어가는 거죠. 탈해에서. 억울하죠. 저 뭐, 그래서 이제 석탈해 같은 경우는 아주 나이 많은 나이에 이제 왕위에 올랐어요. 한 70세인가? 70세는 90세인가? 아무튼 상당히 그 뭐, 1대 왕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있다가 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탈해가 죽고 이제 다시 이제 이사금의 이제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로 이렇게 왕위가 돌아가게 돼요. 근데 파사 이사금은 유리사금의 둘째 아들입니다. 태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리왕이 죽으면서 아들이 형과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죠. 그죠? 석탈에게 왕위를 물려줬죠. 이제 탈해 이사금이 죽자 신하들이 이제 당연하게 이제 태자인 맏아들인 일성을 자 왕위에 세우려고 합니다. 5대 임금으로. 근데 일성은 맏아들인데 위엄과 현명함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똑똑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위엄과 현명함이 파사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이제 둘째 아들인 파사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파사왕은 이제 보면 뭐 전략하고 금수한 생활로 이 씀씀이를 줄이고 백성들을 사랑하였다. 그래서 나라 사람들이 파사왕을 아주 훌륭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5명의 이제 무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릉 혹은 사릉원에 묻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4명의 임금과 1명의 왕비가 묻힌 곳이 바로 오릉이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 사진을 많이 봤으니까 그냥 자 이렇게 정명 사진으로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우리 저번에 시간에 요렇게 한 바퀴를 봤었죠. 그죠? 이렇게 한 바퀴를 봤었습니다. 그 다음 자 일성왕릉 한번 봅시다. 자 일성왕릉 물론 이제 이 오다 보면은 이제 그 나중도 있고 육부전도 있습니다. 그 저번 시간에 이제 언급되었던 탄생설화에서 언급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자, 빼고 자, 일성왕릉부터 이야기. 자 여기 마을 자체가 이제 난간 마을이라고 해요. 난간 마을. 그래서 이제 난간 부인이 살았던 마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난간 마을인데 난간 사지 절도 있고 난간 마을 그 우물도 있고 그래서 그 신라 또 그리고 또 초기에 또 왕궁 창림사지도 있죠. 그죠? 창림사지. 초기에 왕궁 투라 그러는 그 창림사지도 있고 그래서 그 이제 신라 시대 때는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동네 아니면 혹은 아주 컸던 동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뒤쪽에 이제 일성왕릉이 있습니다. 자, 일승 이사금이죠. 자, 7번째 왕입니다. 그죠? 7번째 왕이죠. 그래서 자, 이 유리이사금의 맏아들이에요. 그죠? 이사금의 맏아들인데 태자죠. 그죠? 태자인데 자, 왕에 못 올랐죠. 그죠? 자기 아버지가 석탈한테 왕위를 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주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오르려고 그러니까 야 동생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생이 파사가 왕이 올랐죠 그죠 그래서 파사의 사감이 죽고 이제 그 아들인 이제 지마의 사금의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조카죠 조카
근데 조카가 이제 조카인 지마이사금이 아들이 없이 죽자 그때서야 이제 일성에게 저 왕위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성 이사금이 된 거죠. 왕위에 올라서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서 이제 왕위가 된 거죠. 그래서 뭐 혹자들은 그 빈 시간 동안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몇십 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일본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신공항우가 뭐 신라를 정벌했다는 둥뭐 이런 뭐 헛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보통은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연대기를 보거든요. 그래서 60년을 뻥튀기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일본 그 고대 역사에서 이제 60년을 빼면은 그즉 한갑자죠. 한갑자나 두갑자를 빼면은 맞아 들어간다. 그래서 그때 이제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일성왕이 일성이사감이 이제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뭐 활동을 했다. 뭐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 일상사금은 뭐 이 어렵게 왕이 올랐죠, 그죠? 어렵게. 진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이게 오르니까 그죠? 어 자기가 이제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합니다. 그죠? 왕이 되자마자 죄수를 그저 크게 사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 백성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농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죠? 농사는 정치의 근본이고 먹는 것이 백성이 오로지 하늘로 것이니 여러주와 군은 제방을 수리 보완하고 바가들을 개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농사를 지으면 세금이 많이 그칠 것이고 세금이 그치면 또 나라가 또 강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을 이제 귀하게 여겨라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제방을 수리하고 바가들을 이제 새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또 민간에서는 이제 금은 즉 귀중품이죠. 귀중품, 주옥 이런 귀중품, 기금속이죠. 기금속들을 이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쉽게 말하면 이제 농가 밭을 개간하고 그다음에 사치를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치를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라가 이제 강해지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잘 살아야지만 강해진다는 것을 이제 일성은 고생을 하면서 이제 알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일성 이사금이 이제 죽어서도 이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았다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이제 자기 이제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동생, 그다음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시종왕의 그 같이 사령원에 오령에 이렇게 딱 안장이 되었는데 자신은 그게 안장이 되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죽어서까지도 조금 대접을 못 받은 왕이다, 일성왕이.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난가사지 하기 전에 한번 볼게요. 자, 일성왕릉은 그 난간마을 아까 설명드린 데 지도에서 앞부분에서 이제 그쭉 뒤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잘 알겠죠? 하면 좀 이렇게 뭐 절이 하나 있어요. 모퉁이를 들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 햇빛을 아주 잘 받고 있습니다. 그죠? 점점 가까이 가보면 저기 표지판이 있고요. 표지판이 있고 여기에 축대를 쌓아놨어요. 자, 축대 2단으로 이렇게 축대를 세워놓고 여기에 있는 비석들은 뭐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이제 일성왕이다라고 이제 그 이제 표시를 해놨죠, 그죠? 표시를 해놨죠. 60몇 년도, 그다음에 90몇 년도 뭐 이럴 거예요, 그죠? 그다음 여기 이제 상석이 있네요, 그죠?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죠? 별다른 건 없어. 그냥 여기 이제 돌에 이제 둘레를 이제 무너져 내지 말라고 이제 돌 자연석을 이제 고아놓은 것들이 이제 몇 개 보입니다. 이제 가까이 간 모습입니다, 그죠? 어. 자, 여기 보면 이제 신라, 이제 한자를 전서천강 이렇게 적은 신라, 일성왕릉 이렇게 나는데, 저는 뭐 그냥 일성 그때 왕호대로 명칭대로 일성 이사금 능 이렇게 뭐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저 왼쪽으로 와서 이제 찍어봤습니다. 한 바퀴를 돌았어요. 자, 그 이제 뒤쪽에서 이제 본 모습이죠, 그죠? 이쪽이 이제 그 남산 쪽, 아니 남산이 아니라 남산 앞쪽, 그죠? 오론으로 나가는 방향. 자, 이제 산 위에 올라와서 찍어봤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오면, 자, 이렇게 보고 한 바퀴를 돌고 나오면 이제 다시 이제 올라왔던 길이죠, 그죠?
길이 제가 올라와서 밑쪽에서 한 이만큼은 올라와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면 저 여기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자전거 보이시죠?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너무 멀어서 차로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으니까 자, 자전거를 타고 이제 사진 촬영을 이제 답사 겸 이제 사진 촬영 겸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그죠? 경치는 좋습니다. 겨울 때 나무가 없고 추울 때 빼놓고는 봄, 여름, 가을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난간사지 우물은 자 여기 안 적어놨어요. 그냥 마을에 있다가 우물만 보기로 하고 난간사지 한번 봅시다. 난간사지에라는 이제 자, 난간지주가 있으면 이제 절이 있다라는 표식이에요. 표식이에요. 일성왕릉에서 내려보면 마을어귀에 난간사지 도루물이 있어요. 그리고 난간마을 초입에서 창림사지로 접어든 이 농로 한켠에 이제 난간사지, 난간지주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서남산 쪽에 유일한 단간지주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오름 안에 있는 다음사 단간지주로 추정되는 게 누워 있지만 이제 써 있는 단간지주는 거의 남산에서 남산으로 치면은 거의 유일한 단간지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난간사지냐? 그러면 이제 삼국유사의 원정 홍법과 이제 염촉 멸신조입니다. 염촉. 염촉은 염촉은 2차돈이에요. 2차돈. 여기 나오죠. 그죠? 2차 염촉은 2차돈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염촉은 2차돈을 한자로 표기하면은 이제 염촉인 거예요. 그죠? 염촉이라고 써놓고 이제 2차돈으로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기록이 있는데 난간사의 중 1념이 이제 1념 스님이 되겠죠. 그죠? 1념 대사. 촉창불례 결사문. 발음이 좀 힘드네요. 촉창불례불결사문. 그죠? 그래서 이것을 지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염촉 멸신조니까 염촉이 이제 몸을 이제 면하다, 몸을 희생하다, 뭐 이런 뜻인데 촉향불례 결사문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차돈이 불교를 공인받기 위해서 부풍왕과 미리 말을 맞췄죠, 그죠? 왕의 말을 거역하고 그 죄로 목을 잘리고 그 잘린 목에서 이제 흰 피가 솟구치면서 꽃비가 내리는 그 이적을 보여주는 일적을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차돈이 이게 오타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차돈이 이차돈이 이제 순교 이후에 신라가 이제 불교를 공인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적을 일으키는 그 내용이 이제 촉향불례 결사문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신라가 어떻게 불교를 공인받게 되었는지, 이차돈이 어떻게 해서 순교를 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절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언급이.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난간사지, 단간지주가 남아 있는데, 당은 이제 깃발이란 말이에요. 깃발. 그죠? 깃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국기 계양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은 깃대입니다. 깃대. 그죠? 그래서 이제 단간이 이제 단간지주라 그러면 자, 이 깃대를 매달아 놓는 거죠. 그죠? 길게 깃대가 있고 그다음에 깃발이 있겠죠. 그죠? 깃발이 있어요. 절의 표시. 그다음에 이제 지주는 그걸 지탱하는 거죠. 그래서 국기 개항대나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기둥이 있고 그죠? 여기다가 이제 탁 또 쇠나 돌로 이렇게 팍 막아두는 거죠. 그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단간은 이제 사찰에서 기도나 법회가 있을 때 이 깃발을 달아서 세우는 겁니다. 깃발을 탁 달아내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무슨 그 이제 사람들이 저 절에 법회가 열리는구나, 기도회가 열리는구나, 왕이 참석하는구나, 유명한 스님이 오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간지주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부터 사찰 앞에 설치했던 건축물로 그 주변 지역이 사찰이라는 신성한 지역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림사지 단간지주는 인근에서 유일한 단간지주. 혹시 그 분황사를 가셔봤는지 모르겠지만 분황사 앞에 단간지주가 하나 있죠, 그죠? 요즘은 거기다가 조경을 아주 잘 해놓는데 꽃을 이렇게 많이 심어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단간지주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거북이가 있는데 이게 뺑 둘러놨죠. 뺑 둘러놨는데 다음에 분황사를 하게 되면 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뭐 사람들이 올라가고 뭐 그런다고 이 철책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죠? 아주 보기 싫게. 그래서 예전에는 그 단간지주 이름을 구항사, 아니 구항사가 아니라 그 구항동이거든요. 동 이름이 구항동 단간지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뭐 불황사 앞에 있고 누가 보더라도 야 이게 불황사 와 관련 있는 단간지주인지 뭐 이렇게 그렇게 느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불황사 단간지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에 단간지주가 있으면 혹은 뭐 절이 없어지거나 빈터에 지주가 나오면 아 일대 절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난간사지구물은 두루물입니다. 그래서 석정이라고 그래요. 석정. 그죠? 뭐 삼국유사 기록에 따르면 난간사는 헌덕왕 이전에 세워진 것은 분명하지만 정확한 창건 시기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일념 스님이 이게 촉형 분례 글사문을 지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뭐 설명이고 저렇게 이제 있습니다. 물은 있습니다. 물은 있고 제가 가서 들여다보니까 물은 있고 요즘은 이 위에 또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예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에 이제 물 있는 것도 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돌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새로 다 덮어버렸어요. 우물로 웬만한 우물은 이제 다 덮어놨더라고요. 뭐 혹시 뭐 사람들이 이쪽에 가서 이제 우물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아이들이 장난을 치거나 뭐 이러면 이제 빠질까 싶어서 이렇게 해놓은 모양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나오고 마을 입구죠, 그죠? 난간사지 습정도 나오고 일성왕도 나오고 창림사지도 나오고 단간지주가 나오죠, 그죠? 창림 또는 이제 난간사지, 단간지주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 지금 이제 여기 이쪽에 이제 표지판이 있고 이제 쭉 가면 이제 논길이죠, 그죠? 이렇게 짓고 있고 예전에는 이 단간지주가 서 있는데 이것도 논이었어요, 그죠? 논이었는데 막 이게 뭐 농사 처리되면 이제 농사를 지었죠. 그러다가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석점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단간지주가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 총길로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장림사지 갈 때. 단간지주를 한번 볼게요. 저렇게 써 있습니다. 이쁘죠? 이뻐요. 아주. 자, 곡선이. 그래서 단간지주가 뭐 얼핏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자세히 눈여겨보면 조금씩 조금씩 다 다릅니다. 안에 파져 있는 홈도 조금 다르고요. 어떤 경우에는 저 뭐 이렇게 무늬도 새겨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단간지주를 보면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탱하는 이제 되겠죠, 그죠? 근데 단간지주의 그 크기나 뭐 크기를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이 절이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저렇게 좀 다가가서 보면 이제 여기 안쪽에 이제 구멍이 두 개 뚫혀져 있습니다. 그죠? 어떤 형태로 뭐 이렇게 치고 여기도 홈에다 끼웠는지 모르죠. 특이하게 십자홈이 있습니다. 그죠? 십자홈. 그죠? 이렇게 여기 이제 십자홈이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요게 이제 십자홈이 아주 특이한 형태라 그래요. 여기에 맞게끔 깎아가지고 팍 이렇게 끼웠을 거다. 끼워서 이제 그 지주를 세웠겠죠. 아니, 지주가 아니라 대를 세웠겠죠. 자, 밑에서 제가 위로를 보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멍난데, 그죠? 거의 똑같은 위치에 구멍을 내놨죠, 그죠? 그래서 뭐 나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깎아서 이제 고정을 했을 겁니다, 그죠? 음. 그냥 이제 뭐 덩그러니 서 있죠, 그죠? 덩그러니 서 있고 여기 안내판이 있고, 그죠? 자, 이제 창림사지, 창림사지로 가볼게요. 창림사지. 이게 아무래도 혼자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스스로 느끼는데 상당히 좀 빠른 것도 같습니다. 좀 빠른 것도 같고요. 조금 천천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네요.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점점 빨라지고 혼자 이 방 안에서 노트북을 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에는 제 얼굴이 이렇게 옆에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제 얼굴을 못 보니까 지금 제 표정이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 아,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뭐 설명은 아주 지금 짧게 나왔는데 이 창림사지가 세워진 것은 자, 문성왕 원년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요 앞에 이제 생략된 게 뭐냐면 그 박역거세가 이제 왕궁을 처음 세웠을 때 이제 왕궁을 처음 세우고 이제 검성이라고 했다 그랬죠, 그죠? 검성, 검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갈로를 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의 창림사가 옛날 검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창림사지가 그 최초의 궁궐터다, 최초의 신라 궁궐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창림사지가 세워진 자, 때는 해야 되겠죠. 그것보다는 때는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창림사지가 세워진 때는 문성왕이죠. 그죠? 통일이 되고 한참 뒤에, 통일이 되고 한참 뒤에. 그러게요. 예전에는 창림사지가 언제 세워진지 몰라서 이제 문성왕 때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이제 추사 김정희가 창림사지에 와서 이제 석공이 이제 탑을 무너뜨리는 것을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때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국교가 이제 유교니까 이제 유학을 숭상하는 유생들이 이제 불교를 이제 탄압하게 된 거죠. 불교를 탄압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옛 절트에 있던 부처라든가 그다음에 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을 시켜서 이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속된 말로 한 번씩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어, 그 불상을 보면 이제 목이 없는 불상 상당히 많죠. 목이 날아가가지고 몸뚱아리만 있고 그죠? 이런 불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훼손을 누가 시켰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한 번씩 해보면 자, 나오는 대답이 10중 8구인 거예요. 일본 놈이라고 나와요. 그죠? 일본 놈. 일본 놈들이 뭐 나쁜 짓을 상당히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 놈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 놈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불상이 이제 석불상이 이제 목이 없는 경우는 이제 대부분 유생들이 이제 목을 날려버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을 날려버린 거. 그래서 목을 날려가지고 우물 속에서 빠져 대규모로 뭐 수백 개, 뭐 수십 개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물에다가 이제 던지니까 나중에 이제 발굴을 할 때 그 불두만 부처님의 머리만 이제 이 가득 이렇게 나온 경우도 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김정희가 이제 조선시대 때 김정희가 경주를 한 두 번 정도인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무장사제에 가서 이제 비편을 찾아가지고 보고, 그다음에 또 김정희가 검성문에 상당히 뛰어나니까 그 문무대왕의 이제 비편을 이제 막 찾으러 이렇게 다녔다고 그렇게 해요, 그죠? 나름 이제 추사 김정희가 이제 경주에 이제 답사 여행을 오게 된 거죠, 그죠? 답사 여행을 와가지고 이 창림사지에 들러가지고 이 석공을 탑을 무너뜨린 걸 보고 탑이 원래 두 개 있었다 그래요. 지금 하나만 남아있지만 거기에 이제 그 우리가 이 탑이 삼청이 되어 있으면 이제 거기다가 안에다가 이제 발원문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놓죠. 거기에 이제 구강 경조 무구 정타봉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경흥이라니까. 이 경흥이 이제 문성왕의 이름이니까 문성왕 때 창림사지가 세워졌구나. 문성왕 때 창림사지 삼청석탑을 완공을 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탁본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탁본이 남아 있습니다. 탁본이 남아 있어요. 탁본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략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죠? 조선 시대 정조 이후에 그 다음 임금이 순조죠. 그죠? 순조 때 그 이제 세도 정치가 이제 이루어지죠. 그죠? 세도 정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조선 사회가 상당히 혼란해지는데 그때 세도 정치를 주도하는 가문이 안동김 씨였죠. 그죠? 실력자가 지금으로는 보스죠. 보스. 실력자. 우두머리가 김조순이었죠. 그죠? 김조순.
그러니까 이제 김조순의 그 원찰이라 그러죠. 이제 김조순의 일가, 즉 김조순의 명복을 비는 절이 이제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죠? 경기도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 구강경조, 무구, 정타, 문기 실물, 그죠? 신라 때 만들어서 넣은 그 실물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맞나 아닌가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침 여기 나오는 대로 이제 추사 김정희가 이때 나온 국왕 경조 무고 정타 원기를 발견하고 그래도 탁본을 뚫었다 그랬죠. 그거랑 이렇게 대조를 시켜보니까 두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우연한 곳에서 그죠? 경기도에 있는 어느 절에서 이제 국왕 경조 무고 정타 원기가 이제 금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죠? 발견이 돼 진품이 발견이 된 거죠. 물론 뭐 그 절에 이제 박물관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뭐 좀 센세이셔널한 사건입니다. 뭐 이때 뭐 조선시대 때 이제 탑을 무너뜨리고 뭐 이렇게 나온 것들을 이제 바쳤겠죠. 그죠? 이렇게 아부하려고 이제 세도 가문에다가 바쳤을 가망이 아주 클 겁니다. 그리고 뭐 아버지 김조선을 위해서 이제 후손들이 이제 탑을 만들면서 절을 원차를 지정하면서 명복을 빌면서 이제 뭐 불경이죠, 그죠? 사실상 이제 이 원기를 그 안에 넣지 않았나 뭐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가면 창림사지는 이제 발굴 조사를 또 했어요. 자, 발굴 조사를 해가지고 옛날엔 산이었어요. 산이고 그 안에 막 산소도 있고. 그리고 또 창림사지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가지고 그 앞에 창림사지 앞에 그 정조 고조 할머니의 그 무덤도 있고 막 이렇게 산소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그쪽에 좀 어린 시절부터 이제 다녔는데 그래서 아주 뭐 어린 시절부터 이게 창림사지에 있는 탑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산이었어요, 산.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그 건물을 세우는 게 주춧돌이죠. 주춧돌도 보이고, 그다음에 그 앞에 이제 거북이도 보였어요. 또 거기에다가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묘를 써가지고 그 신라 시대 때 있는 그 거북이 귀부라 그러죠. 귀부를 자기 자신의 이제 석상이 있냐 이렇게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산을 다 깎아내고 무덤을 다 이제 파내고 이제 거기를 이제 발굴 조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세 단으로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던데 그래서 맨 꼭대기에 장림사지 삼청석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석탑 삼청석탑을 보면 이제 사면에 불법을 소화하는 여덟 신장이 팔부신종이 있다. 그래서 팔부신종이 있는데 다 남아 있진 않아요, 그죠? 다 남아 있진 않고 네 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팔부신종은 이제 그 소송 불교에는 없고 이제 대성 불교에 있죠, 그죠? 이제 불법을 이제 수호하는 이제 그 여덟 명의 이제 그 무리 팔부신주. 그래서 이제 용, 천, 야차, 가루라, 아수라, 마우라가 김나라, 건달파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팔부신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인도에서 이제 불교가 생겼기 때문에 인도에 옛날에 그 조로아스터교라는 그 종교가 있죠, 그죠? 조로아스터라는 종교에서 이제 그 취합을 한 거예요. 취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덟 명의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부처님의 불법을 듣고 이제 가마가 되어가지고 이제 불법을 수호하는 이제 팔부신종으로 거듭났다 뭐 이런 거죠. 뭐 사실상 그 팔부신종도 뭐 신의 개념이죠, 그죠? 신의 개념. 조로아스터교에서는 거의 신의 개념인데 지금 이렇게 넘어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네 가지만 남아 있어요. 아수라, 건달파, 천, 가루라 이렇게 네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보면 이제 발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은 풀이 또 되게 많이 자랐겠죠, 그죠? 예, 있습니다. 이쪽에서 옵니다. 이쪽에서 가서. 물론 여기까지는 차로 갈 수 있습니다. 차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비를 해가지고 밑에 세우시고 거의 뭐 이쪽까지 등산은 안 해도 됩니다. 등산은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뭐 빨리 가고 싶다고 이쪽 찔러 가지는 못합니다. 이쪽에 이제 철조망이 쳐져 있거든요.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가지는 못해요. 맨 꼭대기 한 단, 두 단, 세 단이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좀 옛날 사진입니다. 정비하기 전에. 정비하기 전에. 경주 지진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쪽이 서쪽입니다. 이쪽이 서쪽. 그죠? 저기 서쪽. 저기 북쪽. 저기 동쪽. 음. 여기에, 자,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3층입니다. 3층 석탑입니다. 요 꼭대기 이제 상륜부 부분이 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탑을 혹시 보시게 되면 탑은 짝수가 없습니다. 짝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 뭐 일단 신라시대 탑은 짝수가 없어요. 신라시대 탑은 짝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기단이라 그러죠, 그죠? 기단부 2단 기단으로 되어 있고, 그죠? 이게 기단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옥계석이라고 하는데, 옥계석. 여기 이제 지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총수를 세기가 이제 힘들 때는 요 옥계석을 보시면 됩니다. 옥계석을 지붕을 하나, 둘, 셋. 그래서 3층입니다. 그래서 3층 석탑이다라고 합니다. 뭐 경주에 있는 탑은 한 3개 정도 빼놓고는 전부 다 3층 석탑이에요. 그죠? 5층 석탑 뭐 있고. 그다음에 뭐 특이한 탑으로 뭐저 안강에 정예사지 13층 석탑이 있고. 이것도 뭐 나중에 이제 옥산서원 할 때 이제 뭐 잠깐 언급할 거예요. 정예사지 13층 탑이 있고. 이걸로 세니까. 그래서 누가 뭐 13층 석탑이라 그러면 우와 굉장히 크겠네요라고 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남산 위에 있는 그 넘비봉 그 탑이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이 형태의 탑이에요. 상당히 좀 볼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정비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울타리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울타리. 옛날 울타리라서. 자, 발굴 조사 초창기 그죠? 초창기 정비 초기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이쪽이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이죠. 이쪽이 이제 선도산이고요. 이게 앞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 뭐 산 초입에 있는데 자, 이쪽이 서쪽이다 보니까 이제 해가 이쪽으로 지겠죠. 자, 해가 질 무렵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왠지 이 창림사지 이 석탑에 가서 보면 이제 마음이 조금 안정이 돼요. 안정이 되고. 저도 한 1년에 한 5번에서 한 7번 정도는 가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 떨어져 있죠. 경부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날씨가 좋은 날이었는데 어떤가 싶어서 가봤죠. 뭐 울타리를 쳐놔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이거 보려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비를 하고 울타리를 낮춰버렸죠. 그죠? 이거 한 3분의 1 정도의 높이로.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을 때라 가지고 이제 형편없을 때예요. 탑이. 이 상면부도 날아가 버리고 조금 더 설명하죠. 자, 여기 이제 해질 때 모습입니다. 해질 때. 그죠? 뭐 여름에 딱 지금쯤 되겠네요. 해지는 위치를 봐서. 그죠? 딱 지금 가을 초입 이때 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점점 옮겨갑니다. 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그거는 뭐 또 다를 때요. 다를 때 또 찍은 거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정비가 된 이후에 완전히 그죠?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무렵에 한번 가보시면 뭐 이때 이 무렵에 가서 이제 뭐 보려면 이제 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제 해질 무렵에는 차가 있어야 되고 이제 걸어서 가시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시려면 이제 낮 시간대 오전에 가야 됩니다. 날씨가 밝을 때. 그죠? 상당히 좀 분위기 있습니다. 매력이 있는 탑이에요. 이거는 이제 탑에 여기 문이 있어요. 문이 있습니다. 아주 이제 문고리까지 아주 선명하죠, 그죠? 문고리까지. 아하, 신라 시대에도 자, 이런 형태의 문이 있었구나. 그죠? 그래서 이런 문고리가 아직까지도 내려오는구나. 여기까지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볼 때는 좀 재미가 없어요. 그죠? 재미가 없는데 여기에 뭐 팔부신정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옥교석이라 그랬죠. 청수도 세고 그다음에 나중에 문무 그, 그 대왕 할 때 이제 가문사 이야기 나오면 여기 이제 조간 그 침이 있는 거, 그 상륜부 이야기도 좀 해드릴게요. 아 있구나. 아, 이게 탑신이죠, 그죠? 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요렇게 여기 보시면 요렇게 아 문도 있구나, 문양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좀 밋밋하게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 이 문을 열고 이제 뭐 들어가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돌을 닦아서 저게 이제 이렇게 여기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돌 색깔이 다른 거는 이제 그 다른 돌을 끼워 맞춘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자 수리를 한 거예요, 수리 깨진 부분들은 다 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팔부신중이 4개만 남아있어요, 그죠? 4개만 남아있죠. 이쪽에 하나 있겠죠, 뒤쪽에. 자, 이거는 다 압니다, 그죠? 이건 다 알아요. 이건 다 알아요.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팔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죠? 팔이 여러 개 있어요. 팔이 여러 개 있죠. 자, 요거는 자 지금은 멀리 가 계신 저 일 때문에 이 리오페에 가 계신 자 박영호 선생님께서 이제 찍은 이제 작품이에요. 박영호 선생님께서 찍은 작품이신데 자 보시면 저 여기는 팔이 많고 얼굴이 많죠, 그죠? 여기는 누가 봐도 다 알아요. 이런 무엇입니까? 이런 물으면 아수라 이렇게 해요, 그죠? 우리 아수라 백작 알죠, 그죠? 가면 인격체 아수라 백작.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아수라예요. 손이 여러 개 있고 이제 얼굴도 여러 개 있죠, 그죠? 누가 봐도 다 압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다니까 이 이름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얼버무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쪽에 보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햇볕이 있을 때는 그림자가 져가지고 사진이 잘 안 나오는데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한 개씩 볼게요. 그러면 요 사진은 요거겠네, 그죠? 이렇게 뿌리를 한번 보세요. 뿌리를 한번 보세요. 뿌리. 새뿌리죠, 그죠? 새뿌리. 새, 이 모양 새. 그죠? 그래서 이제 팔부신종들은 이제 대성불교에 있는 거니까 주로 이제 옷들을 화려하게 입고 이제 불법을 수호하니까 이제 무장의 모습으로 그죠? 호국불교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새죠, 새. 그 새불이라 그러면 우리가 가루라라 그래요. 가루라. 그러니까 다른 용어로 이제 한자로 쓰면 이제 금시조라 그러죠. 금시조. 그죠? 금시조. 새불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요 있고 뭐 병 같은 거 들고 있죠, 그죠? 병 같은 거 들고 있어요. 여기 보면 병 같은 거 들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근달바예요. 근달바. 그래서 이제 근달바 하면 저뭐 음이 유사한 게 있죠. 근달, 근달. 그래서 뭐 지금 뭐 사전을 찾아보면 근달, 특별히 하늘 일 없이 놀고 먹는 사람을 근달이라 그런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근달파라고 나오는데 이 근달파는 이제 음악의 신, 뭐 향락의 신, 뭐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노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달파가 나중에 이제 변해가지고 이제 근달로 바뀐 거죠. 근달. 그죠? 원래 원래는 이 팔부신 중에서 나온 겁니다. 팔부신 중에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근달이. 그래서 특별한 하늘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 뭐 이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근달. 그럼 지금은 이제 근달이라면 이제 깡패의 이제 의미로 또 한 번 더 변질이 되었죠, 그죠? 깡패의 의미로.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천, 그죠? 천 볼게요. 지금 천. 머리를 쓰고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천이에요. 천.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발굴할 때 이제 모습을 제가 한번 올려봤는데요. 이제 이게 나무를 다 베어내고 이제 발굴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 이 나무들이 있던 이럴 때였어요. 이걸 다 잘라내고 이제 이렇게 발굴을 하죠. 그 앞에 이제 거북이도 있고 이제 그 주추들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발굴할 때 모습 그죠? 이거 보이시죠? 주추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적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발굴을 할 때 보면 이제 건물 기둥이 놓여 있던 자리죠. 건물 기둥이 이렇게 그죠? 빗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깨진 거북이가 이쪽에 있죠. 그죠? 물론 이제 발굴을 하고 보고서도 내고 이제 이렇게 항공으로 사진도 촬영하고 이렇게 두고는 흙으로 덮어버리고 그냥 둡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하게 좀 뭐 잔디밭이나 뭐 이렇게 이제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발굴할 때 사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사실상 발굴이 끝나면 그냥 흙으로 덮고 그냥 끝이에요. 이제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해요. 뭐 경주는 워낙 뭐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그죠? 거북이 위에 보이죠? 자, 가서 좀 확인해 봅시다. 자, 밑에 내려가서 보면 자, 이런 모습입니다. 발굴이 끝나고 흙으로 덮어놨죠. 그죠? 돌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뒹굴어요. 그죠? 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돌들이죠. 그죠? 건물 주춧돌인데 이런 돌들인데 그냥 끝나고 나니까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뒹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죠? 아니면 뭐 제자리에 두기 위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방치한 것이라면 뭐 제대로 두든가 아니면은 좀 모아가지고 그죠? 석재들을 좀 모아가지고 뭐 이런 자리의 위치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은 이렇게 바르게 좀 두든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고 그죠? 이렇게 좀 안내판이라도 좀 붙여 주었으면 싶은 생각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안 되나 봅니다. 저기 그죠? 멀리서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거북이가 있죠. 여기서 목은 날아가고 없어요. 목은 날아가고 없어요. 그죠? 다른 쪽에서 보면 모습 아직 거북이 껍질에 문양이 있습니다. 그죠? 발은 아주 이제 곧 움직이는 듯합니다. 그죠? 안타깝습니다. 여기는 쌍거북이네요. 그죠? 쌍귀부라 그러는데 쌍귀부. 여기는 누가 파내버렸죠. 그죠? 뭐 여기에 뭐 그 비석이를 세우든가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있는 비석을 발견한다면은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하겠죠. 자, 정면 모습입니다. 머리도 누가 떼가 갔네요. 그죠? 아마 이게 그 머리의 부분을 떼가 가지고 자기가 어디 필요한데 썼을 거예요. 그죠? 재활용한다고. 깎아버렸죠. 그죠? 여기 보세요. 발. 발이 곧 움직이면 아주 귀엽습니다.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은 아주 귀엽습니다. 귀여워. 그죠? 여기 보세요. 좀 가까이서 찍은 모습인데 아주 좀 귀여워요. 옆에 위에 이제 등딱지 이것도 무늬도 아직도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죠? 떼갈 때 발은 안 떼갔나 봅니다. 그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저그 발굴 때 보니 이것도 이제 주춧돌도 그대로 이제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크기를 가늠하라고 제 발이 250이거든요. 250인데 크기를 가늠하시라고 제가 서서 신발이 나오게끔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죠? 그렇죠. 자, 이거 완전히 이제 빛내림 현상일 때. 그리고 이거는 저 뭐 우리 학교를 졸업한 동국대학교 경주컴퓨터를 졸업한 그 문화재 전문 사진 작가 오세훈 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너무 좋아가지고 멀리서 이게 이제 장림사지 탑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여기 담으려고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좀 그 이미지가 좀 그 느낌이 확 안 다가오는데 이게 이제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상당히 좋아요. 이게 장림사지죠, 그죠? 뭔가 남산에 이렇게 빛이 난 탑이 이제 빛을 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제 창림 사진은 이게 설명된 것보다 이제 글로 적어 놓은 것보다 사진을 보면서 한 이야기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사실 이제 한 번만 그 가보게 되면 이제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들이 이제 뭐다 이렇게 이제 그냥 딱 오는데 제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한 이유는 어차피 비대면이니까 현장감이 없습니다. 그죠? 현장감이 없고 또 대면이면은 그때그때 또 이제 뭐 날씨나 이런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사진을 이제 그 어차피 프로젝트를 보니까 크게 보면서 이제 그 손으로 짚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비대면에서는 그게 또 안 되니까 될 수 있는 한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머리 아픈 내용들은 좀 빼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창림사지에 가서 이제 최초의 금성트라 그랬잖아요. 최초의 완공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다니다가 다니다가 기아 조각에 글씨 새겨진 거 발견하면 이제 대박이라고. 물론 금자겠죠, 그죠? 금성이었으니까. 금자가 새겨진 기아 조각을 발견하면 대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보고 우스갯소리로 금자 발견한 기아 조각을 발견하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자 이제 포석정으로 가보기 전에요. 포석정으로 가보기 전에 저, 포석정 다음이네. 자, 포석정은 많이 알고 있죠, 그죠? 유상곡수연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포석정은 자, 우리가 알고 있기에 왕과 귀족이 연애를 즐기는 놀이터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죠, 그죠? 자, 이런 그죠? 이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물을 흘려가지고 물이 한 바퀴 돌아서 나가면서 사람들이 둘러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술잔을 띄워서 술을 먹으면서 시를 먹는다. 이걸 이제 유상곡수연이라고 그러는데 유상곡수연을 하면서 놀던 곳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놀이터다. 라는 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저 이야기가 있는데 아니다. 제사를 올리기 위한 사당이다. 뭐 이런 자 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종래에 알고 있는 사실은 이거죠, 그죠? 아, 연애를 즐기는 놀이터다. 이거 그리고 이 포석정에 대한 이제 정확한 건립 연대가 이게 뭐 기록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대충 이제 아, 통일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지지 않았나 뭐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초에 이제 그 기록에 이제 등장하는 시기도 이제 흥강왕 때예요, 흥강왕 때. 신라 말기가 되겠죠, 그죠? 신라 말기. 뭐, 그 이전부터 그 효공왕 이후부터 이제 그 왕위 쟁탈전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신라가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보면은 뭐 묘사된 걸 보면 흥강왕 때를 신라 최고의 전성기라고 이제 금방 안 망하니까 신라 최고의 이제 전성기라고 말하고 하는 거죠. 이때 흥강왕 때 이제 왕이 올라가서 이제 저녁 때 가서 물으니까 어떻게 뭐 저녁 먹을 시간인데 어떻게 집집마다 어떻게 연기가 안 나지 이러니까 아 이게 집집마다 다 숯으로 이제 밥을 해가지고 연기가 안 올라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뭐 울산까지 가는데 비가 오면 처마 밑으로 가면 비를 맞지 않고 울산까지 간다. 이렇게 집들이 경주에서 울산까지 쫙 늘어서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라의 이제 전성기 가장 최전성기라는 거죠. 최전성기지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울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때 기울 때 그때라고. 그래서 이 흥강왕이 이제 포석정에 이제 갔는데 남산에 신이 나타나 춤을 추고 있다고. 근데 이제 신은 이 흥강왕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흥강왕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 신이 나타나서 흥강왕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겠죠. 이렇게 춤을 추죠. 그죠? 근데 이제 신은 사람들에게 뭐 신하들에게 보이지 않고 오로지 왕에게만 보였으니까. 그래서 왕은 이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겠죠. 자, 지금 신이 나타나는데 너네 눈에 보이냐? 그러니까 신하들은 안 보이니까 아, 안 보인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신이 춤을 춥니다. 그죠? 신이 춤을 추는데 이제 신이 나타나서 왕 앞에서 춤을 추게 된 것은 나라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이 춤을 통해서 표현을 해가지고 야,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네가 놀지 말고 정치를 똑바로 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는데 이 한강은 그죠? 너무나 평화의 시대고 너무나 또 이게 문화적으로 융성한 시기니까 이걸 못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신이 나타나서 나에게 이제 춤을 보여주니까 이게 참 좋은 징조구나. 아, 우리나라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메시지를 주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쾌락을 즐기는 거죠. 근데 쾌락을 즐겨가지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끔 되었다. 뭐 이런 음,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담으로 이제 신이 왕 앞에 나타나서 뭐 이렇게
이렇게 춤을 추니까 왕이 이제 신하들한테 이야기했겠죠. 지금 남산의 신이 나타나서 나한테 이렇게 춤을 추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이렇게 이렇게 춤추고 있잖아.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왕이 신을 반냐면서 이제 춤을 추게 되는 거죠. 제 신이 춤춘 것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춤춤이다 해서 이제 의무상신무라는 춤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의무상신무. 그죠? 임금이 춘춤. 해석하면 뭐 그런 거죠. 의무상신무. 그래서 이제 이때 흥강왕 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희왕 때죠. 그죠? 경희왕 때. 견현이 쳐들어오죠. 그죠? 견현이 이제 후삼국 시대가 되었어요. 후백제 견현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경희왕은 이제 박씨죠. 그죠? 박씨. 그래서 이제 경희왕은 자 왕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왕건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러니까 왕건이 자 구원군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구원군을 보내주겠다. 이제 파병을 하게 되죠. 여기 이제 신하가 먼저 갔다 왔겠죠. 파병해줄게. 내가 견인을 물리쳐줄게. 이렇게.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경영은 이제 왕건의 구원병이 오니까 우리는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신하들을 데리고 포석정으로 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놀았다 그러는 거죠. 향락을 즐겼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때 놀고 있을 때 견인의 군사가 이제 왕성으로 들이닥치는 거죠. 그 들이닥치니까 왕은 없죠? 왕 어디 갔냐 이러니까 포석정 갔어 이러니까 포석정에 군사를 풀어서 왕을 죽이고 왕비를 욕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치욕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왕을 죽였다고 하는데 왕을 죽인 게 아니라 왕비로 욕보이고 왕에게 칼을 던지면서 자결을 하라 그래요. 자결을. 그죠? 그래서 왕이 이제 자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고 이제 대신에 이제 경순왕을 왕위에 올려놓고 합니다. 웃긴 게 이게 박씨예요. 그죠? 경혜왕 박씨예요. 그죠? 후기 박씨죠. 그리고 이제 뭐 왕의 정치라는 경순왕을 허수아비 왕이죠. 왕위에 올려놓고 이제 자기는 군사를 물리치는 거죠. 왜? 왕건의 구원병이 오니까. 여담이지만 이제 왕건이 이때 이제 그 군사를 물려가지고 이제 근인이 군사를 물려가지고 이제 대구 팔공산에서 이제 왕건의 군대를 만나가지고 한판 붙죠. 한판 붙는데 팔공산에서 왕건의 군대가 깨지죠, 그죠? 개떡이 되게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후백제의 견인이 아주 이제 융성할 때였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죠, 그죠? 자, 포석정에서 향락적 놀이를 즐겼다, 그죠? 군대가 적이 쳐들어오는데 포석정에서 술 먹고 놀았다. 이게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철없는 왕이고 아무리 능력 없는 왕이라도 이 정도도 생각을 못 할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자, 후백제의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을 알아서면서 단지 구원군이 왕건이 구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술 먹고 놀았을까? 향락을 즐겼을까? 게다가 이제 날짜가 이제 11월이라고 기록됐습니다. 음력 11월이래요. 음력 11월. 음력 11월이면 양력으로 12월 아니면 1월 달까지도 이제 되겠죠. 경주에서 겨울을 지내보시면 알 건데 바람이 정말 세찹니다. 너무 추워요. 그죠? 석장동. 지금은 이제 뭐 도로도 새로 닦이고 원룸도 많이 써서 그렇지만 집들이 없으면 바람이 더 차죠. 석장동 겨울에 사람이 없을 때 학생들이 다 가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겨울에 정말 춥습니다. 정말 추워요. 그죠? 제가 석장이 고향이라고 말씀드렸죠. 석장에서 어려서 정말 추워요. 11월 달부터. 뼈가 우립니다. 근데 그렇게 춥고 또 죄송합니다. 그렇게 추운데 밖에서 유산곡순이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죠? 물이 제대로 뭐 사르르 멀든지 아니면 추운데 뭐 술 먹고 이렇게 향락을 즐길 수 있겠냐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합리적인 의미로 든 게 그렇다면 포석정에 간 것은 포석정에 잘 되게 빌라고 기도하러 갔을 것이다. 이게 그 제사를 지내러 갔을 것이다. 라는 이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발굴 조사 시에 이제 포석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 쪽이 발견돼서 더욱더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죠? 보통 뭐 절에 보면 절 이름을 새긴 사당이나 명문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포석장을 보면 자 무슨 모양 같아요? 포자. 그래서 이 모양을 따서 이제 글자 포자를 써요. 포. 그죠? 가까이 가볼게요. 저기서 보면 이제 전복이에요. 그죠? 전복처럼 보이나요? 전복처럼 생겼다 그래서 전복 포자를 써가지고 포석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전복 포자를 써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물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물을 흘려보내겠죠. 흘려보내면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어, 자,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굴곡이 됐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 그 KBS 역사 스페셜 팀에서 자, 이렇게 술잔을 돌리는 걸 한번 실험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주에 그 윤만걸 장인이라고 이제 돌 석공 석장인이 있는데 요거 1대1 크기로 포석전을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우물을 파서 여기서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보는 실험을 한 겁니다. 그 영상이 있으면 좋은데 저도 그제 갑자기 가서 한번 구경을 했는데 그냥 이게 컵을 한번 물에 띄워 놓으니까 그대로 흘러가요. 부딪히진 않아요. 그냥 잘 흘러가더라고요. 아주 천천히 흘러요. 아주 천천히 흘러요. 그죠? 그냥 이런 속도로 흘러요. 그러니까 이런 속도로 흘러가니까 자기 앞에 술잔을 오면 잡아가지고 한 잔 마시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부어서 돌리면 또 이렇게 가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으면 자기 자리 오면 술잔은 이렇게 먹으면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도 뭐 사실 이런 것들은 한번 뭐 경주시 공원이나 어디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물을 한번 돌려서 이제 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다 굴곡졌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부딪히지는 않더라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물살이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쳐가지고 물살이 이쪽으로 가다가 약해지고 이쪽으로 가다가 약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뭐 이렇게 물 있으면 부딪히면 이렇게 소용돌이도 있잖아요. 이렇게 잔이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천천히 이제 돌더라고요. 이렇게 돌다가 이제 물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요 다른 쪽에서 이쪽에서 지금 그죠? 이쪽 여기가 정문입니다. 이렇게 참고로 여기 주차장은 주차료를 냅니다. 이렇게 저거요. 저 요게 이제 돌이 하나 있는 게 여기 우물이에요. 우물. 그래서 우물에서 이제 물을 퍼서 이제 이렇게 넣었겠죠. 그죠? 음, 사진 찍은 게 우물입니다. 우물. 다 막아놨습니다. 자, 전경이고. 빨리 한번 볼게요. 뒤에서부터. 자, 이렇게 전복 모양으로 생겼죠. 그죠? 물이 흘러나오는 거. 그죠? 저 굴곡진 면도 보이고 옆에서 저기 우물. 여기가 이제 포석적인 전경이에요. 그죠? 여기 전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가면 이제 지마왕릉입니다. 그죠? 지마왕릉. 지마는 저 파사 이사금의 친아들이죠. 그죠? 지마왕이. 저 왕비는 자, 김씨 예례 부인이라고 그러는데 자, 갈무랑 마자의 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적어놔봤는데 지마왕이 예례 부인과 이제 결혼을 할 때, 맺어질 때, 이제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그죠? 아버지가 파사왕이죠. 파사왕이 사냥을 나갈 때, 태자인 지마가 따라갑니다. 그죠? 아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냥을 마치고 한기부를 지나게 되는데, 이찬이죠, 이찬. 이찬 허루가 있어요. 허루가 잔치를 풀어줍니다. 왕도 오고, 태자도 오고, 그죠? 사냥을 갔다 오니까. 잔치를 베풀어주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태자가 아직 미혼인 거죠. 미혼. 음, 미혼이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 이제 잔치를 베풀어 준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이었나? 여기 보면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자 허루의 아내가 어린 딸을 데리고 나와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제,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술도 한 잔 들어갔겠다. 이게 또 밤이 또 깊어지고 이러니까 태자가 아직 총각이다. 그래서 이제 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춤을 추게 되면서 야, 태자랑 썸 한번 타봐라 뭐 이런 의도였겠죠, 그죠? 그런 의도였겠죠. 근데 이제
호루가 이제 자신의 딸과 이제 짝을 지어주고 싶은데, 근데 생각지도 못한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이찬 뭐 개그는 똑같습니다. 그죠? 마제 아내도 이때 자신의 딸을 데리고 나와서 태자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이찬 호루의 딸이 이제 엄마랑 딸이 나와가지고 이제 딸 보고 야 춤춰서 태자를 유혹해 태자랑 썸을 한번 타봐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뭐 생각지도 못한 마제의 아내가 자신의 딸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훅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계획이 어긋나는 거죠. 호루의 계획대로 이제 되지 않고 태자가 마제의 딸을 보고 막 웃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호루의 딸이 마음에 들지 않고 마제의 딸이 이제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죠? 뭐 추측해 본 건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제의 딸이 더 미모가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죠?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잔치도 베풀어주고 자신의 딸까지 나와서 춤까지 췄는데 그죠? 이거 완전 죽 써서 개중꿀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는데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화가 정말 많이 났겠죠. 후루가. 화가 정말 많이 났어요. 그죠? 돈은 돈대로 쓰고 그죠? 막 몸대로 피곤하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겠죠. 화가 그래도 속된 말로 하면 진짜 빡이 돈 거죠. 화가 너무 많이 나는데 앞이라서 이제 말은 못하죠. 그죠? 인상이 좋을 리가 없겠죠. 막, 그죠? 아, 맞아, 이씨. 이러면서, 그죠? 파상이 이걸 보고 놓칠 리가 없겠죠. 한마디 해줍니다. 그죠? 일단 잔치는 열어줬잖아요. 잘 차린 음식과 맛 좋은 술을 준비하여 잔치를 열어 나를 즐겁게 해줬으니 너에게 이제 주다라는 위계를 주겠다. 주다라는 계급을 주겠다. 그죠? 주다. 이게 뭐 한자를 해석 그대로 하면 술만이에요. 술만이. 그죠? 술만이 줬다. 그죠? 술만이 준 계급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걸 따가지고 주다의 위계를 주어 이찬보다 위에 있겠다. 이찬이라는 게 있으면 그 위에 이제 주다가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준비를 많이 하고 했지만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죠. 자신의 딸을 태자의 비로 보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준 허루를 위해서 자리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제의 딸과 태자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다라는 이 위계가 나중에 뭐가 되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각간이 되는 거죠. 각간. 최고의 벼슬이죠. 각간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벼슬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각간이 이때 생긴 거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파사왕이 태자 시대에 그죠? 왕비를 맞아들일 때 그때 태자비였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 때문에 주다, 즉 각간이라는 계급이 생겼습니다. 그럼 뭐 요즘 같은 현실에서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그다음 이제 파사왕이 제의하는 동안에 그걸 살펴보니까 뭐 이왕 고생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왕위에 있는 동안 뭐 이렇게 재밌게 결혼을 하고 이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지만 왕위에 올라서는 너무 피곤한 왕이더라고요. 보면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우박이 내려, 우박이. 겨울에 우박이 내려가 보리를 상해요. 그러면 홍수가 나요. 그리고 또 뭐 한 제2, 9년에 서울, 저 경주겠죠. 질병이 펴집니다. 역병이 쫙 펴져요. 그리고 이제 또 뭐 11년 때인데 여름에 또 뭐 태풍이 왔나 보죠. 큰 바람이 불어서 나무에 가지가 부러지고 기와장이 막 하나 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뭐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외가 침범한다, 외가 쳐들어온다, 뭐 이런 헛소문이 나요. 헛소문이 나는데 사람 뭐 실체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지금 가짜 뉴스가 되겠죠. 그죠? 가짜 뉴스가 막 나도니까 이 백성들이 야 이거 외놈들이 쳐다온다니까 막 도망가요. 뭐 도망가다가 사람들이 워낙 많이 가니까 깔려서 죽기도 죽고 그죠? 어머 어머는 사람이 죽은 거죠. 근데 뭐 또 특이하게도 또 메뚜기 떼가 날아와가지고 이제 곡식을 다 먹어버리고 그것도 흉년이 들으니까 도둑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서리에는 뭐 예사로 막 내렸다고 기록됐어요. 지진이 막 일어나고 궁궐에 불까지 납니다. 이런 와중에 또 이제 뭡니까 주변 나라들이 막 신라를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막 신라를 쳐들어. 가야, 가야가 막 훔치러 막 들어오는 거죠. 노락질을 하자. 왕이 직접 가서 정벌해요.
또 왜가 또 이제 실제로 또 쳐들어왔죠, 그죠? 실제로 또 쳐들어왔죠, 그죠? 이게 왜가 계속 또 쳐들어오니까 아, 왜만 쳐들어왔다라는 소리만 들어도 바람이 불어서 기아장이 날아가는데도 오해가 쳐들어왔다 헛소문이 나도니까 가짜 뉴스가 도니까 이제 도망가다가 죽은 사람들도 막 생기고 그죠. 그러니까 왕이 밖에 소문만 듣고 가짜 뉴스를 듣고 막 도망가니까 왕이 도망가는 백성들을 이제 신하를 시켜가 도망가는 백성들을 달래가지고 가짜 뉴스다 가지 마라 위험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달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달래려고 이제 평화협정을 맺는 거죠. 매가 또 평화협정을 맺으니까 말갈이 북쪽에서도 쳐들어와가지고 백성을 죽이고 노락질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못하겠으니까 백제, 야, 좀 도와줘. 백제 좀 도와줘. 이렇게 해서 구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왕위에 한 23년 동안 있었는데, 뭐 이게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왕노릇을 하는데. 그죠? 뭐 좀 안전하려 그러면은 자연재해가 있고, 자연재해가 그치면은 뭐 쳐들어오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뭐 힘들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물려줄 아들이 없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태자인 일성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렇죠. 앞에 일성을 먼저 했었죠. 그죠. 너무 힘든 왕입니다. 지마. 그죠. 지마. 박지마예요. 박지마. 지마왕. 지마이 쌀금. 자, 여기는 이제 그 포석정 주차장입니다. 그죠. 포석정 주차장. 주차장에 나오면 이게 사실 이게 처음 오는 사람들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게 간판이 있지만 여기가 흙길이에요. 그죠. 흙길. 아, 흙길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소로예요. 나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우측으로 들어가서 뭐 3분 이래 돼 있는데 한 1, 2분만 그러면 바로 보여요. 1, 2분만 그러면 금방이에요. 금방. 그러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삼릉 가는 길이라고 해서 표시돼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지마왕릉이죠. 그죠? 이게 지마왕릉이라고 표시돼 있죠. 그죠? 갔다가 이제 걸어가시면 이쪽으로 가면 돼요. 이쪽으로. 뭐 자전거 타고 가세요. 이쪽으로도.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삼불사 삼릉 가는 길입니다. 저기 안내판이고요. 그죠?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죠. 그죠? 뭐 이게 되게 먼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갑니다. 1분 만에 갑니다. 그림이라서 그래요. 길 이렇게 좋지도 않아요. 이렇게 쭉 하면 돼요. 이렇게. 그죠? 여기가 있죠. 지마왕릉.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뭡니까? 지마왕 뭐 높이 얼마 이래놓고 그죠? 화성왕의 아들로 태어나 23년간 지내면서 침입을 막아 국방을 튼튼하게 했다 이랬는데 침입을 막기는 막았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이왕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죠? 제가 마침 갔을 때 이제 박씨 문중에서 나와가지고 이 산소마다 아니, 산소가 아니고 왕릉마다 다 돌면서 일성왕릉이죠. 그죠? 오릉 때부터 만나가지고 계속 이 삼릉까지 가면서 계속 만난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오릉 박역거세죠. 그죠? 삼릉 근데 경혜왕 박씨 마지막 왕이죠. 그죠? 망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박씨왕만 있어요. 박씨왕만 있으니까 이 박씨 문중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하다가 저하고 마주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가고 이 사람들은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데 계속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이 산까지 못 올라가니까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단조로워요. 이렇게. 주로 이제 왕릉 주변에는 왕릉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소나무가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많죠. 근데 뭐 조선시대 왕릉에도 보면 이제 이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왕릉 주변에 소나무 함부로 못 베게 합니다. 근처에 나무를 함부로 못 베게 하죠. 그렇게 해서 그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을 지키는 능지기를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능참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종구품이 참봉인데요. 그래서 능을 지키는 참봉이라 그래서 능참봉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능참봉을 두어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못하도록 이렇게 지키는 거죠. 성물이 또 있고 그런 거 있으니까 무덤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뭐 제가 섣불리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사람이 없어 여기 들어가서 뺑 돌면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왕릉을 가면 이렇게 무덤 주위를 한 바퀴 돌아봅니다. 이렇게 왕릉 주위를 한 바퀴 돌아봐요. 그러니까 문중에서 나와서 이제 절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볼 수는 없겠죠, 그죠? 절하는 장면을 찍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성 왕릉보다 조금 작아요.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무덤의 형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삼불사나 망의사는 없는데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삼불사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 이렇게 양식이래. 이렇게 조그만 절이 있고, 자, 이렇게 탑이 있고, 이 절이 유명한 게 아니라, 이 탑이 유명한 게 아니라, 여기 오른쪽에 부처님이 유명합니다. 삼불사. 이게 부처, 그죠? 아주, 지금은 정각을 세워놔가지고 이런데, 자, 보세요. 정각을 세워놨죠. 자, 기둥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사진을 잘 못 찍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고, 좌우에 흡시불이 있죠. 그죠? 자, 광배는 이게 전체적으로 중간에 본전불이 이렇게 다 있고, 여기는 이제 머리, 여기는 머리에만 있죠. 그죠? 머리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왜 해놨느냐 그러면, 여기 이제 햇빛이 들어오면, 여기 이제 부처님의 얼굴이 자,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아주 밝게 웃는 모습이 지 그림자 때문에 그죠? 이렇게 눈웃음으로 배시시 아주 뭐 귀염상이죠, 그죠? 애기 부처님처럼 그죠? 뭐 이렇게 되면 아주 뭐 이렇게 웃는 상이 이쁜데 이제 이걸 정각을 쳐놓으니까 이게 그늘에 가려져 가지고 이제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을 자,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멀리서 봐도 느낄 수 있듯이 코가 다 없습니다, 그죠? 코가 다 없어요. 코가 다 따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도 저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해부를 삭거하면 주로 조선시대 때 유생이 이제 이 석불의 목을 다 날려버렸다 그랬죠. 그죠? 무너뜨리고 목을 날려버리고 조각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나 입술이 이렇게 짧은 경우가 있어요. 어디 남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부처님이 코가 이렇게 없어요. 코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민간신앙이죠. 그죠? 민간신앙. 여기 보시면 코가 주로 떨어져 있죠. 민간신앙이 뭐냐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그 자식을 못 낳는 그 부인들이 절에 와서 이제 기도를 드리죠. 이렇게. 제발 이렇게 아기를 좀 가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처님의 영험이 느껴지도록 이렇게 코를 이렇게 깔아내죠. 그죠? 깔아내가지고 물에 타서 이렇게 마시는 거죠. 이렇게. 그게 뭐 한두 명이 이렇게 깔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주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가 이렇게 많이 이제 닦게 된 거죠. 그런 거. 그리고 코 없는 부처님이 이제 유독 이제 많습니다. 보면. 물론 이제 뭐 깔가서도 그렇겠고 이제 풍화작용에서도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보면 이제 우리가 머리 크기가 있죠, 그죠? 머리 크기, 머리 크기가 있어, 머리 크기가 있고 이 머리 크기를 이제 하나면 등신이라고 그래요, 그죠? 등신. 그래서 두 개, 세 개, 네 개, 5등신이네, 그죠? 이거 5등신. 이거 뭐 하나, 둘, 셋, 넷. 그뭐 4등신, 뭐 5등신쯤 되네, 그죠? 근데 이제 머리 크기가 몸하고 비교했을 때 한 3등신 되는 거죠. 그죠? 3등신 되면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애기 부처라고 그래요. 애기 부처. 애기가 처음 태어나면 머리가 크니까 한 3등신쯤 된다 그래요. 3등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비율을 보고 아, 애기 부처님이다. 이것도 뭐 어른은 아니죠. 그죠? 어른의 크기는 아니에요. 그죠? 성인은 주로 성인은 주로 5등신인가?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한 6등신, 뭐 7등신쯤 되겠죠. 그죠? 키 큰 사람들은 한 8등신쯤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상당히 이제 귀엽습니다. 그죠? 부처님 보고 귀엽다고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우리가 뭐 잘생긴 부처님을 이제 미남불이라고 해요. 미남불. 미남불. 그래서 뭐 청와대 미남불,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아, 경주에서는 부처님도 잘생겨야 대접을 받는다고. 아이돌급 부처님 좀 돼야지 대접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잘생긴 부처님 많아요. 그래서 조금 외지에 있고 얼굴이 훼손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야 이게 얼굴에서 부처님도 얼굴에서 밀리면 인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무관심인데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옷자락이 이렇게 착 늘어져가지고 왼쪽 겹시부는 아주 화려하죠, 그죠? 아주 화려해요. 그죠? 화려한 띠를 두고 이렇게 써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본전불이고 이제 흡시불입니다. 기둥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사진을 와이드로 놓고 찍어서 이제 이렇게 나오긴 나왔는데 자 여기에 있는 걸려 있는 사진을 제가 찍은 겁니다. 보실게요.
이때는 이제 없으니까 햇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톡 있죠, 그죠? 코는 이렇게 깔깔. 그래서 인공적으로 따라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상당히 귀엽죠, 그죠? 상당히 귀여요. 부처님 보고 귀엽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상당히 참 온화하고 그죠? 아주 뭐 평화로운 미소입니다. 저거는 옛날 사진입니다. 잘라진 거. 잘라진 것은 여기 있죠. 왼쪽에 있는 여전히 이제 코가 없죠, 그죠? 여기 요 부처님. 요거 이제 없을 때. 이것도 제가 억지로 구했는데 아 이걸 누가 찍었을까? 흑백 사진이라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저기 뒤에 담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뭐 흑백이고 희미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부처님에게 좋은 미소가 느껴지죠, 그죠? 그러다가 지금 박물관에 사진 전시회라도 문화재 사진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게 왜 나오지? 잠깐만요. 제가 지워버린 아 이거다. 미안합니다. 제가 맨 나중에 넣어놨구나. 자, 이 사진을 이제 칼라로 찍은 사진을 제가 보고 그것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아, 이건 저는 이게 뭐 경제사라도 이 정각이 없을 때를 보지를 못했어요. 아주 이제 나중에 간 거니까. 뭐 옛날 한 10년 정도 이제 차이 나는 선배님한테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때 소풍을 여기 가면 자, 이렇게 정각이 없을 때의 모습을 봤다. 지붕이 없을 때의 모습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죠? 자, 발 아주 뚜렷합니다. 그죠? 발 아주 뚜렷하고 다 뚜렷하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예, 여기다 해놨어야 했는데 제가 나중에 날 저기 이제 왼쪽에 있는 저 흡시보살 저 미소가 온화하죠. 그죠? 온화합니다. 여기 이쪽에다가 광배에다가 부처님들이 있죠. 그죠? 아주 화려하게 관세음보살 좀 되는 것도 같고 그죠? 발이 있고 그죠? 여기 옷 들이게 화분들이 놓여 있으면 사진 찍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본尊물 그죠? 미소가 이렇게 그죠? 볼 수가 없죠. 그죠? 볼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때는. 자, 그래서 요런 데도 아주 이제 주의 깊게 이제 봅니다. 그죠? 연꽃 위에 있느냐. 뭐 이게 주로 이제 연화문이겠죠. 그죠? 연꽃무늬 좌대 이렇게 이런 것들도 보고 옷차림도 보고 잘했다. 그 다음에 얼굴 이렇게 가야죠. 그죠? 자, 이분 또 저 여기 발 옛날보다는 발이 많이 풍화되겠죠. 자, 주로 만약에 청각이 없고 사람들이 갈 수 있으면 가장 친근감을 느끼는 데 만지는 거죠. 그래서 발을 한번 쓱 만져보겠죠. 애기들 같으면 키 작은 초등학생들이야 우리도 발을 한번 쓱 만져보겠죠. 물론 높으니까 위에까지는 닿기. 그다음에 손을 한번 싹 잡아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와서 이제 발을 잡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발을 한번 만졌기 때문에 이게 맨들맨들한 거죠. 그 박물관에 가면 사마령 애기 부처님이라고 해서 진짜 귀여운 그 진짜 애기 부처 세 명이 다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은 뭐 손을 다 만질 수는 없는데 거기도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그 손만 닿는 거리에 이렇게 전시했을 때 애기 부처가 이게 위압감을 주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귀여워요. 상당히 귀엽고 애기 부처니까 또 생글생글 웃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 뭐 어른들은 만지지 말라 그러면 잘 안 만지는데 이제 애기들이 오면은 이제 뭔가 이제 탁탁 보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발을 탁 한번 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이 이제 짧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손때가 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손때가 묻었다. 그렇게 탁 하고 그 나중에 그 박물관에 가서 사마령 애기 부처님을 보면 자 그걸 눈여겨 한번 보세요. 발이 유독 까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탁 만져버려요. 친근감을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게 되겠죠. 왠지 부처님이지만은 우리랑 되게 이제 친한 것 같고 꼭 어디서 본 듯한 그런 얼굴이고 미소죠, 그죠? 그렇게 해서 탁 이렇게 한 번씩 만지고 요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거 제가 뒤쪽에 부처님 여기도 광배에다가 그려놨죠. 그래서 요걸 보시라고 발 이렇게 손, 발, 있습니다. 용꽃 좌대. 자, 이거는 봤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가는 길에 보면 이제 망울사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 문화재 절도 아니고 그냥 절이 있어가지고 여기 뭐 주차장도 있고 뭐 차를 가지고 오시면 삼불사 주차장은 또 좁기 때문에 여기 차를 대셔도 되고 그냥 여기 뭐 절이 있으니까 가서 봐요. 좀 특이한 형태의 탑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조금 뭐 시멘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지만 이렇게 특이한 형태의 탑이 있어서 어, 뭐 아무런 설명이 없는 걸로 봐서 이제 문화재로 지정은 되지를 않았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뭐좀 아기자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사진으로만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특이해요. 그죠? 이거 시멘트인 거 표시가 나죠? 시멘트. 시멘트는 아니네. 이게 안쪽에 시멘트. 제가 가서 봤을 때 시멘트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좀 최근에 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특이하죠? 저렇게. 그래서 정감이 가요. 뭐 이렇게 막 화려하고 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작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 이제 삼능에 대한 이야기를. 삼능은 이제 그 박시영, 이거 설명했습니다. 자, 웃는 모습이 아름답죠. 그죠? 자, 삼능은, 자,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산을 올라가는 초입 배경이 세 개 나란히 있어요. 그죠? 위에부터, 무덤이 하나, 둘, 세 개 있죠. 위에부터 아달라의 사금. 아달라의 사금은 9대 임금이에요. 그죠? 아니, 8대 임금이에요. 초기 7왕, 박씨 초기 7왕. 그죠? 8대 임금.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망할 때, 이제 신덕왕. 그 다음에 경명왕이 뭐라고. 이 차이가 엄청나요. 그죠? 아달라 이사금과 신덕왕이. 자, 아달라 이사금은 일성 이사금의 맏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키가 크고 콧모로가 커서 범상치 않은 얼굴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여기 보세요. 아달라 이사금 이후에 뭐 자손이 없어서 이제 석she에게 왕위로 넘어가죠. 박씨로서는 초기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죠? 석she에게 넘어가는데 키가 크고 콧마루가 크고 범상치 않은 얼굴을 했다 해서 이게 뭐 거인병이 걸린 게 아닌가. 그죠? 이제 그 거인들이 주로 걸리는 거인병이 계속해서 이제 자라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자라고 코도 자라고 손도 자라고 발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인병에 걸린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뭐 짐작을 하더라고요. 뭐 물론 석씨하고 김씨하고 지내오다가 그 다음에 후기 박씨인 신덕왕이 왕위에 오를 때 얼마냐? 700년이에요. 700년. 700년 동안 시간적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달라 이사금 이후에 석씨들이 왕위에 오르고 미추왕이 또 김씨로서 최초로 왕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이랬는데 석씨는 어느 순간 사라지게 거죠. 역사에 없어. 근데 박씨는 계속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뭐 누구의 부인이다. 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까지 이렇게 기다리다가 700년 이후까지 기다리다가 그 앞에 왕인 효공왕이 아들이 없이 죽자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신덕왕은 아달라 왕의 머나먼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앞에서는 그 아달라의 서감이 후손이 없어서 뭐 이제 박씨의 왕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뒤에 가서는 아달라 왕의 모나몬 후손이라고 이렇게 하고 좀 조금 앞뒤가 좀 맞지 않죠, 그죠? 아무튼 그 오랜 시간 동안 석씨는 이렇게 사라졌지만 박씨는 이렇게 그 왕위에 오를 만큼 그 정도의 신분은 유지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죠? 이때는 거의 뭐 신라가 망해갈 때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 같아요. 박씨가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석씨는 내가 이제 나라를 마무리 정리를 해라. 마지막 왕인 김씨인 경순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견인이 세웠잖아요. 경영을 죽이고 견인을 자기가 이렇게 왕위로 세워놓고 이렇게 갔잖아. 그러니까 뭐 사실상 마지막은 이제 박씨가 장식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경혜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경혜왕이 그죠? 경혜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견인이 후백제를 세우고 궁예가 후고교를 세우죠. 이 후고교가 나중에 왕건의 고려가 되죠. 그 영토가 계속해서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그죠? 계속해서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나라가 망할 징조라니까, 그죠? 사천왕사 흙으로 만든 사이, 지고 있던 이게 사이가, 할 사이라 그죠? 할 시가 저절로 끊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천왕사, 죄송합니다. 말을 혼자서 한 2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목이 계속 이제 잠기네요. 벽에 그려진 개가 실제로 짓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 이제 경의 왕은
이거 뭐 같이 보죠, 이게. 경영이 이제 사실상 이제 마지막 왕인데, 그죠? 경명왕이 있고, 그죠? 경명왕. 이때 뭐 다 같이 있었던 일입니다. 경영왕 마지막 왕이에요. 신덕왕의 아들이고 경명왕의 동생인데, 경영왕이 사실상 신라의 마지막 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경영왕 다음이 56대 경손왕이니까,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손왕은 견인이 임시로 세운 왕이죠.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포석정 이야기할 때 그죠? 왕건이 쳐들어오는데 고려의 구원봉이 온다고 그래서 여기서 놀다가 아주 치욕적인 죽음을 당했다 그랬죠. 자살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죠? 자살, 자살, 자살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뭐그 경명왕이 힘이 없어서 그렇지. 거의 다 망한 나라를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죠? 다 망한 집안을 물려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워요? 그죠? 그런데 뭐 보면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경명왕이 저기 하면서 이제 뭐 신공의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민심을 잡으려고 죄수들을 크게 사면했겠죠. 크게 사면해요. 그다음에 왕건이 후백제를 정벌하러 가자 군사를 내보냅니다. 같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돕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나라를 이제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근데 웃기는 게 너무 웃기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도와주라고 보내잖아요. 장군들이 지네들이 뭐 이렇게 뭐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왕건한테 가서 막 항복해요. 이게 어떤 해에는 너무 많은 신라의 장군들이 막 항복을 하니까 오히려 왕건이 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항복하는 장군들 돌려보내요. 신라로. 그죠? 참 웃기죠. 그러니까 망해가는 기업을 망해가는 나라를 받아들였으니까 이 자기 힘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또 뭐냐 그러면 또 이제 견인에 의해서 이제 그 핍박받아서 죽었지만 이 이제 이 죽은 시체를 모셔두고 이게 있으니까 뭐 주위의 신하들하고 이렇게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쁜 임금은 아니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는 제가 팔부종, 출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이 뒤쪽에 이제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께서는 했다라는 것은 제가 오류가 나지 않고 이제 무사히 동영상을 올렸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몇 시간째 지금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아니네 아니네 죄송해요. 사진도 안 보고 그래 삼능이에요. 그죠? 여기도 이제 소나무 숲이 아름답다라고 아주 이름이 났습니다. 사진작가 배병우 씨가 여기 삼릉의 소나무를 찍어가지고 이제 아주 유명해졌죠, 그죠? 듣기로는 이 사진이 몇 천만 원에 팔렸다고 하는데, 그죠? 아달라 이사금, 그죠? 아달라 왕릉, 신덕왕, 경명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차례대로 여기가 뒤쪽이에요, 남산이죠. 아달라 임금, 신덕왕, 경명왕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네. 저 뒤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뒤에서 찍은 모습. 그래서 여기 앞쪽이죠, 그죠? 여기 앞쪽이고. 이쪽으로 가면 경해왕릉이 있어요. 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쉬지는 못하고 녹화를 하니까. 저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았고요. 여기도 쓰겠습니다. 아달라, 신덕왕, 경명왕. 저쪽은 이제 요 다리를 건너가면, 자, 삼릉에서 내려와가지고 다리가 있어요. 석교를 건너면 비운의 왕인 경혜왕이 있어요. 뭐 비운의 왕이니까 경혜왕릉이라고 했겠죠. 무덤이 아주 단촐없습니다. 그죠? 그 왕릉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예요. 그죠? 그래서 특이한 점도 없고 그냥 바로 옆에 삼릉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3주차 신라의 시작과 끝 서남산 지구
5릉에서 3릉까지 경영학년까지 자 들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